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 전략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옆 사람은 수익률 30%라는데 나는 마이너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같은 투자 대가들부터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원칙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습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라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애플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고 가정해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이제 끝났다, 스티브 잡스 없으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약 15배,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김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5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140만 원대에 샀는데요. 2016년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빨리 팔아라고 했지만 김 대리는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버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8년 삼성전자는 300만 원을 돌파했고 김 대리는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배당도 꾸준히 받았다는 점이죠.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주가 확인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세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공부하라입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은 바로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치킨집을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잘 되는지, 매출이 얼마인지, 주변의 경쟁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20년에 한 2차전지 관련 중소형주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종목 대박 난다는 말만 듣고 사려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잠깐,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이지? 그래서 IR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적자 상태였고 2차전지는 전체 매출의 5%밖에 안 됐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죠. 만약 그냥 샀다면 지금쯤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자공시 시스템 DART에서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세요. 재무제표에서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을 체크하고요. 경쟁사와 비교 분석하고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하라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계의 황금률이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초 한 직장인이 퇴직금 5천만 원을 전부 한 바이오 종목에 올인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온다며 대박을 꿈꿨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결국 2천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만약 그가 5개 종목에 1천만 원씩 나눠서 투자했다면 한 종목이 망해도 나머지로 만회할 수 있었겠죠. 분산 투자의 실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면 IT 삼성전자나 네이버에 1천만 원, 소비재, LG생활건강에 500만 원, 금융, KB금융에 500만 원, 헬스케어, 셀트리온에 500만 원, 그리고 해외 ETF, S&P 500에 500만 원,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한 섹터가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입니다. 농부가 벼, 고추, 배추를 함께 심는 것처럼 투자도 다양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단, 너무 많이 분산하면 관리가 안 되니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입니다. 워런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2020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로 증시가 역사적 폭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량주를 반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제 선배 중 한 분은 당시 네이버를 13만원대에 카카오를 8만원대에 매수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는 20만원, 카카오는 15만원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추천하는 현금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는 30에서 40%, 중급자는 20에서 30%, 고급자는 10에서 20% 정도 현금을 보유하세요. 지금 다 사야 할 것 같은데 현금을 왜 놔둬?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옵니다. 금융위기, 정치적 불안, 기업 스캔들, 예상치 못한 폭락장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돈만 있었어도 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현금은 최고의 옵션입니다. 5번째, 손절과 익절 원칙을 세워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바로 언제 팔 것인가입니다. 실패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1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9만원, 8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곧 오르겠지라며 버티다가 결국 5만원까지 추락했습니다. 마이너스 50% 손실. 이 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했다면 90만원으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원칙을 공유합니다. 손절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에서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리고 투자 논리가 깨졌을 때, 예를 들어 회계 부정이 발각됐을 때는 즉시 손절하세요. 익절 원칙은요, 목표 수익률 플러스 30% 도달 시 절반을 매도하고 플러스 50% 도달 시 추가로 절반을 매도하세요. 나머지는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했는데 1300만원이 됐다면 500만원어치를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욕심도 작고, 지금 팔면 더 오르면 어떻게 라는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감정은 최악의 투자 조언자입니다. 6번째, 거시경제 흐름을 읽어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거시경제를 거스를 순 없습니다. 2022년의 사례를 볼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장주가 폭락했습니다. 반면 은행주, 보험주는 강세였죠.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을 할인하는 비율이 커져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은행은 예대 마진이 커져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제 투자 실전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맞았던 성장주를 조금씩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 결과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들 주식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거시경제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금리 정책,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봐야 하고요. 환율,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중요합니다. 원유 가격, 반도체 가격, 그리고 PMI 지수, 즉 제조업 경기도 체크하세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경제의 큰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함께 보세요. 7번째, 자신만의 투자 일지를 작성하라입니다. 프로트레이더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투자 일지에 적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매수 날짜와 가격, 매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목표 가격, 손절가, 그리고 나중에 매도했을 때 매도 날짜와 이유, 반성과 교훈까지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 3월 5일 종목 삼성전자 매수가 72,000원, 이유는 HBM 수요 증가, AI 반도체 시장 성장 예상, 목표가는 9만원으로 플러스 25%, 손절가는 64,800원으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복귀할 때 내가 왜 샀지?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 매매도 줄어듭니다. 글로 쓰려면 논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지난 5년간의 투자 일지를 보면서 제 실수 패턴을 발견했어요. 뉴스 보고 급하게 산 종목은 90% 손실이었더라고요. 그 후로는 뉴스 보고 최소 일주일은 지켜본 후 매수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노트든 엑셀이든 투자 일지를 시작하세요. 8번째, 시장 소음에 휘둘리지 마라입니다. 요즘 정보가 넘쳐나죠? 유튜브, 인스타, 카톡방, 증권방송.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급등주, 대박주 정보가 쏟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어떤 카톡 주식방에서 내일 당장 XX 종목 대박 난다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너도 나도 몰려들어 주가가 급등했죠. 하지만 다음날 바로 급락. 알고 보니 세력이 미리 사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한 거였어요. 이런 소음에 휘둘린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득대 걸러 듣습니다. 이 종목 대박이라는 말을 들으면 왜 대박일까? 근거는? 이라고 묻습니다. 다들 사고 있어라고 하면 기업 가치는 적정한가? 를 따집니다. 유명 유튜버가 추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책임져 줄까? 를 생각합니다. 결국 돈 잃는 건 본인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잃을 때도 남 탓만 하게 됩니다. 제 원칙은 이겁니다. 정보는 참고만 하고 최종 판단은 내가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지 않습니다. 시장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투자자가 되세요. 9번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벌 수 있나? 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잃을 수 있나? 입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 90%는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한 번에 큰 손실을 회복하지 못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억이 5천만 원 되면 마이너스 50%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100%가 필요해요. 즉, 손실은 회복하기가 2배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키는 리스크 관리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집중도 제한입니다.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10%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금지입니다. 신용거래, 대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손실 한도를 정합니다. 연간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이 나면 투자를 중단하고 재정비합니다. 넷째, 업종 분산입니다. 한 업종에 30%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극단적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 한 유명 유튜버가 테슬라의 신용거래로 올인했다가 계좌가 날아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수억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반대로 워런 버핏은 50년간 연평균 20%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큰 손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도 마이너스 50% 같은 큰 손실이 없었어요. 화려한 수익률보다 꾸준한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끊임없이 학습하라입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죠. 1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대세였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후는 또 어떨까요?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뇌과학.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책 읽기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책, 부의 추월 자선 같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2단계 리포트 읽기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산업 분석 리포트, 해외 투자은행 자료도 찾아보세요. 3단계 실전 경험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실수하고 배우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세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투자 공부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요. 5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쌓이니 이제는 기업 보고서만 봐도 좋고 나쁜 게 보입니다. 학습은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책 한 권 값 2만 원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평생 배우는 투자자가 되세요. 시장은 배우는 자의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라. 둘째, 기업을 공부하라. 셋째, 분산 투자하라. 넷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 다섯째, 손절과 익절 원칙을 세워라. 여섯째, 거시 경제 흐름을 읽어라. 일곱째, 자신만의 투자 일지를 작성하라. 여덟째, 시장 소음에 휘둘리지 마라. 아홉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 열째, 끊임없이 학습하라. 이 10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투자 원칙이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배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년, 3년, 5년 후 여러분의 계좌를 보면서 오늘 이 영상을 봤던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투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